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애니메이션, 근황, 재회 동포, 7개월인데요. 먼저 애니메이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현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한글날 특집 우리말 바로쓰기 관련 키워드입니다. 5부작으로 꾸려진 이번 특집에서는 커피 프린스 1호점, 지붕 뚫고 하이킥 등 인기 작품 속 주인공들을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소환했는데요.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외래어부터 은어, 줄임말 등을 짚어보고 우리말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야, 고은찬, 넌 보이는 데만 닦지 말고 구석구석 꼼꼼히 닦아. 알겠어요. 자리에서 앉아서 오더만 하고 있고. 꼰대야, 꼰대. 오더가 아니라 지시. 자식이 말이야. 사장님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왜? 과한 것 같아? 아니요. 그냥 잠깐 루프탑에서 리프레시 좀 하려고요. 루프탑이 아니라 옥상. 리프레시 대신 기본 전환이나 재충전. 나처럼 이렇게 우리말 쓰자고 얘기해주는 애인이 있을 것 같아? 에이? 고은찬, 네. 한번 안아보자. 예? 당신을 만나 언어가 그 나라의 문화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만기일이 언젠가요? 돈 끌어왔지. 모두 동작 그만! 움직이지 마. 고개 숙이고. 은행이 왜 이리 시끄러워? 왜 다들 엎드려서 그러지? 일 안 해요? 일? 야, 너 지금 이게 조크 같냐? 지금부터는 내 말이 룰이야. 내가 여기 왜 재치기해? 줄 서. 은행에 왔으면 번호표를 뽑고. 너 뭐야? 나 120번이야. 너 아까 한 말 다시 해봐. 조크. 조크 좋아하시네. 가서 네 친구랑 농담 따먹기나 해. 그리고 어따 대고 룰룰이래. 규칙이라고 해. 이게 무슨 무대포 컨셉 중이야? 너 정말 죽을래? 야, 네가 일본인이야? 무대뽀 거리게? 막무가내로 행동한 건 너희야, 이 자식들아. 누나, 나 오늘 병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차에 기스 나서 수리 맡겼는데 내일이나 나온다네. 이렇게 딜레이 되면 컴플레인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해선 말미잘 바보 멍청아! 응? 기스가 아니라 딜레이가 아니라 늦어진다. 컴플레인이 아니라 따지다가 항의하다. 다들 어른이면서 왜 틀린 말을 써? 그러니까 내가 밤을 새서 우리말을 따로 외우고 시험을 봐야 하잖아. 맞다. 해선 말미잘 쓰면 안 되는데.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총 5일간 3분가량의 짧은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확인해 보면요. 어쩜 드라마도 이렇게 잘 골랐는지 반박할 수가 없네요. 앞으로 외래어 사용 조심해야겠어요. 캐릭터 그림에 애정이 듬뿍 보여요. 앞으로 줄임말, 외래어 쓰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신개념 한글날 특집 말고 정규로 만들어도 반응 좋을 듯. 이처럼 새로운 형식의 한글날 특집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의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한글날 특집으로 마련된 우리말 바로쓰기에서는 우리 일상의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외래어를 쓰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환경 또 내지는 집의 거실에서 가족들과 있는 시간, 뭐 음악 연습실, 은행 이런 그 상황들이 설정이 됐는데요. 이것을 다시 우리말로 바꿔놓은 장면을 보면 조금만 신경 쓴다면 우리가 우리말들을 훨씬 더 잘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MBC 인기 드라마를 애니메이션으로 패러디한 그런 그 상황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하니까 이런 뭐 재미도 있겠구나라는 장점도 있긴 했지만 워낙 인기 있는 드라마고 화제성 있는 드라마이다 보니까 이 애니메이션으로 했을 때 원작이 갖고 있는 특징도 좀 잘 살아나지 않고 등장 인물들의 목소리 연기를 아나운서분들이 아마 다 하셨을 텐데 그런 것들도 좀 특징이 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긴 했습니다. 저는 일단 뭐 우리말 바로쓰기가 이제 매년 볼 수 있는 한글날 특집과는 조금 그래도 기획과 색깔 측면에서 달라서 신선하게 좀 보긴 했거든요. 뭐 5일 동안 좀 편성하는 것도 굉장히 좀 눈길이 갔고
이 3분가량의 컨텐츠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집중도와 흥미도 측면에서도 좀 효과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쇼폼 콘텐츠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공략한 기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좀 이 프로그램들에 나오는 캐릭터에 대한 좀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인기 있는 작품이긴 하지만 2005년도에서 2010년도에 다 인기가 있었던 작품이라서 분명히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캐릭터들에 대한 좀 이해도가 있기도 전에 바로 막 이야기가 흘러가 버리니까 사실 캐릭터를 따라잡지 못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잘 좀 흡입이 되지 않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캐릭터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무심코 쓰는 잘못된 표현들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뭐 서류 탈락 같은 서탈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줄임말이라던가 에바다 할 때 쓰는 그 에바 은어 같은 것들 아니면 소라색 나시 같은 일본어 잔재까지 이렇게 총망라해서 교정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 가장 좋았던 점은 짧은 시간에 가볍게 볼 수 있다라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형태는 사실 특집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편성이 된다면 유튜브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일상적으로 이러한 한글날 특집 프로그램을 꾸려가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근황인데요. 이번 키워드 무엇과 연관돼 있나요? 지난 6일 방송된 글로벌 도네이션 쇼 W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W는 빈곤을 겪는 세계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전하는 언택트 기부 프로그램인데요. 이날은 지난해 8월 특집에서 소개한 인도네시아 소녀 아넷의 근황을 전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자카르타구나. 맞아. 얘 생각난다. Ayah, ibu. Karena dananya nggak ada, jadi terpaksa di sini. Sekarang nggak ada. Takut itu apa corona. Jadi orang-orang udah nggak mau. Jadi pada ngerjain sendiri. Gitu. Kasihan, nenek sudah tua. Nugi sakit, ya. 어디? 아넷이 어디 있나? 어딨지? 뭐 사러 갔나? Selamat datang. 아넷. Toko aneh. Madu satu. Kita gunting, taruh di plastik, tambahkan air, tuang es batu. Jadi. 손이 커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맛있게 잘 만들어줬어. Sekarang dah kita dagang, ada pemasukan gitu kan, bisa nyimpen dikit-dikit. 고등학교 때까지 와. Kepada ya kalau semua untuk yang ngebantu dari Korea. Terima kasih.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훈훈한 댓글들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전파하게 더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밝아진 아넷의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모든 어린아이들이 그 나이에 맞는 순수한 웃음을 가득 지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길. 결국 후원 신청까지 하게 됐습니다. 모두 다 행복한 지구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밝아진 아넷의 모습에 함께 기뻐하고 아이들이 밝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염원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2020년 첫 방송된 글로벌 도네이션 쇼 W. 시청자들의 반응에 힘입어서 올해는 3회를 거쳐서 방송이 됐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니까는 이제 올해 3번째 방송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가 기억하고 이걸 좀 정기적인 방송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소개됐었던 아내 사연도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이 도네이션 쇼 W 같은 경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소개했었던 사람이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뭔가 누군가가 더 좋아졌습니다라고 하면은 계속 보게 되죠. 아, 내가 뭔가 이걸 한다면은 좋아질 수 있구나. 저는 그렇게 꾸준함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 연속성 자체에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또 이번 방송에서 제가 MBTI 기부 유형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MBTI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정말 이 지상파에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걸 계속 해도 되는가라는 그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저는 이번 거는 좋았어요. ESFP. 뭐 연관 키워드가 하이텐션, 즉흥적, 오지랖퍼. 이분들은 생각 자체를 오래 안 합니다. NGO 단체를 통한 아동 결연이라든지 또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긴급 재난 구호의 현장을 직접 가시는 거. ESFJ로 나눈 게 미어캣이라고 하는데요. 미어캣! 여러분 말 많고요. 잔 걱정도 많아요. 게다가 눈치도 많이 봐. 의심 좀 많이 해요. 맞나요? 의심 많아요. 왜냐면 저도 하면서 이제 기부를 하고도 저것들 중에 한참 게 아닌가. 자,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나눔은요. 본인이 직접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몸이 힘든 스타일이구나. 복지관, 또 보육원 등 직접 찾아가는 게 딱이랍니다. 저도 마음에 들어요. 우리한테 딱 맞는다. 사람들이 MBTI를 좋아하는 거는 결국 그만큼 이제 자기 이해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높은 자기 이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아, 여러분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부 유형이 어울립니다. 이런 방식의 후원 유형이 어울립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렇구나. 나는 그럼 이걸 한 번 더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되게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넷을 다시 찾아가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여준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기부가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또 밝아진 표정으로 즐거워하는 아넷의 모습을 보면 그 후원 번호를 누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광희 씨가 방송 말미에 이 방송이 끝나도 이 번호는 계속 살아있으니까 전화를 주시면 기부로 연결된다고 해서 저도 전화를 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전화 받으시는 분이 아, 방송 보시고 전화하셨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방송이 기부로 연결되는 이러한 순기능이 좀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MBC가 그런 지상파 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다한 프로그램이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이게 단순하게 기부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제공했다는 부분에서도 모금 방송에 제 역할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무엇보다 다른 모금 방송과 저는 좀 차별화가 됐던 건 좀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모금 방송이 아무래도 이제 부정적 감성 소구를 많이 하는 부분으로 스토리를 짜다 보니까 이제 보고 나면 굉장히 좀 마음이 우울해지고 무거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날 방송에서는 또 그런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굉장히 좀 활기차게 모금 독려하는 그런 진행자들의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아넷의 그 달라진 근황은 백지영 씨도 그런 이야기 하죠. 희망으로 가득 찬 아이한테서 느낄 수 있는 감격은 그러니까 맞아. 뭐라고 표현할 말 너무 고마워요. 다 같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동하고 따뜻한 마음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걸 보고서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심어줘야지 이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부하고 모금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코너는 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훈훈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눔의 힘을 알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글로벌 도네이션 쇼 W.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지구촌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따뜻한 변화를 이끌어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 봅니다. 7개월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나요? 네, 지난 8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부캐 기른지로 활약하고 있는 코미디언 이은지 씨가 등장했는데요. 아침부터 맥주를 마시고 밀린 설거지와 머리 감기는 생략하는 등 7개월 차 자취 새싹의 꾸밈 없는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잘 잤네. 푹 잤어. 약속했잖아. 휴일에 운동하기로. 휴일에 운동하기로. 가자. 해야지. 약간 사오정 같기도 하고. 태연 위켄드. 머닝 쏘리 맴도는 밤이 되었습니다. I'm a mafia. Tell me why. 다 외웠네. 마음이 자꾸 얼굴을 너무 좋아해서. 고생한 나에게 맹모를 먹일 수가 없다. 야. 뭐라고?
어떡해. 얼마나 맛있을까? 미쳐. 미쳐. 자. 와, 시원하겠다.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아, 귀찮아. 설거지 이따 할래. 아, 진짜? 휴일이잖아요. So 할리데이라고요, 할리데이. 씻고 나왔거든요. 머리는 안 감은 것 같은데. 휴일은 정수리도 쉬게 해주자. 군복 바지? 기른지다. 핵인싸다, 핵인싸. 뭐 깔끔하기네. 깔쌈하네. 깔쌈하다. 야, 날씨 오나전 진짜 짱이다. 오나전 내일은 놀토니까. 다 알아본다. 이은지 하죠? 누가 이은지래? 나 기른지거든? 잘못 봤어. 괜찮아. 얘들아 힘내자. 내일 놀토잖아, 알지? 에이. 사진도 잘 찍어주시네. 언니 진짜 너무 예뻐요. 야, 너무 고맙다. 어떡하니? 하나, 둘, 셋. 네, 이날 방송 시청률 7.5%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이은지님 너무 재밌네요. 옛날 폴더폰 들고 사진 찍고 핫했던 의상 입고 옛날 시대로 잠깐 돌아가고 싶은 밤이었어요. 휴일에 머리 안 감는 거, 내 모습 보는 거 같아서 웃었음. 나만 그런 거 아니었어 역시.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맥주라니. 혼자 살면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으니 좋겠어요. 이은지 씨의 솔직한 일상에 대한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이은지 씨를 통해서 여전히 이 북해 열풍이 있구나, 이건 좀 다시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코미디언 이은지 씨의 매력 역시 좀 빼놓을 수 없는 재미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혼밥, 혼놀, 혼운동, 여러 가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다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자취생들이 공감했던 것처럼 휴일에 설거지하지 않고 또 정수리 시계 해준다면서 머리 안 감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팬들과 길거리에서 소통하고 또 가족과 전화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면 단순하게 1인 가구의 일상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가족의 또 소중함, 또 타인의 존재감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편이 되게 재밌었고 좋았는데 혼란스러운 부분이 되게 있었어요. 이은지 씨가 이제 집에서 뭐 혼술을 하고 혼밥을 하고 이렇게 편하게 있는 모습들 꾸밈없이 보여줬는데, 또 한편 기른지라고 하는 본인의 부캐의 모습을 사실 어쩌면 더 많이 보여줬어요. 머리를 안 감는다고 했지만은 사실 굉장히 모든 착장과 풀 메이크업을 하고서 거리에 나갔어요. 저거는 모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저것이 이 현세대 어떤 진실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냈어요. 또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모자를 쓰면 굉장히 더 자신감이 생긴다. 그냥 기른지라는 캐릭터로 그냥 본인이 즐기면서 지금도 나들이를 하고 있구나. 저걸 되게 분리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었던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은지 씨는 휴무일이었고 기른지 씨는 휴무일이 아니었네요. 저는 그것이 상당히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그 2000년대 세기말 패션을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 그런 패션 아이템들을 소화하는 그 부캐 기른지 씨가 참 재밌더라고요. 엄청 화려한 그런 캡모자와 버스 손잡이만한 귀걸이를 그 시대 감수성 그대로 소화하는 모습에 감탄했고요. 하지만 좀 아쉬웠던 점은 기른지라는 부캐와 또 인터넷상에서의 밈, 또 뉴트로 열풍처럼 인터넷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봤을 때는 기른지라는 가상의 캐릭터와 그가 수행한 어떤 패러디 상황들이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에 굉장히 낯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이은지 씨를 알아보고 여러 팬들이 이제 인사도 건네고 같이 사진도 찍고 하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길 건너편에 있던 여자 세 분이 춤으로써 응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춤으로 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금 거리에서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도 마치 자신이 공개 코미디 무대에 있는 것처럼 여기를 오픈 무대로 생각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당당함이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다가왔고요. 시종일관 솔직하고 그다음에 꾸밈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이은지 씨의 어떤 일상을 보는 것들이 흥미롭기도 했지만 특히나 MZ세대들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쾌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재외동포인데요. 이번 키워드 위근우 위원이 준비하셨죠? 예, 지난 10일 방송된 MBC 다큐프라임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오케이 프렌즈, 우리는 세계 한인입니다가 방송됐는데요. 재외동포 청년들의 일상을 살펴보는 한편 한국을 배우고 이해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우리 닮았어요? 우즈베키스탄에 사는 베로니카의 가족. 그녀가 한국에 온 이유 중 하나는 고려인으로 한국에 정착한 할머니 때문입니다. 강제로 끌려와가지고 샥초스 탄광에서 일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1930년대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돼 끌려간 이들이 있습니다. 각종 작업장에 끌려가 중노동에 시달렸고 해방 뒤에도 귀환하지 못한 이들은 낯선 땅에 정착해야 했죠. 동포들은 척박한 생활 속에서도 조국의 말, 전통을 지키며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대학교를 입학할 그 시절에 왔었을 때 유럽이나 미국이나 대한민국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할머니도 계시고 그래도 우리가 고려인이기 때문에 한국은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아빠 좀 제발 좀 보내주라 하면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고 자란 빅토리아 씨는 4년 전 한국에 왔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 정착한 고려인. 이방인으로 차별과 냉대를 받았지만 굳건히 뿌리를 내리는 법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저를 한국 사람처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초반 힘든 한국 생활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된 건 오케이 프렌즈 봉사단. 한인 청소년들의 교류를 위한 활동과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들끼리 네트워크가 생기니까 일단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없어졌고 마음이 나 혼자 아니구나. 나와 같은 고민, 정체성 고민 아니면 뭐 문화의 고민 겪고 있는 애들이 있구나. 오케이 프렌즈 봉사단원들은 지역, 문화, 역사를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또 다른 활동은 동포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새로운 응원가입니다. 퍼포먼스가 펼쳐질 임진각에 오케이 프렌즈 봉사단이 모였습니다. 세계 한인들이 이 응원가로 힘을 얻기를, 하나된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며 벅차게 뜨겁게 춤을 춥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세계 한인들은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서 만나본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재외동포 청년들이 어떻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지, 스스로가 갖고 있는 고민이나 어떤 한계점들을 극복해가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유학이란 형태로 모국에 온 이 그 재외동포 청년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함께 힘을 모으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모국도 배워가고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도 키워가기도 하지만 더 많은 해외의 한인 청년들에게 모국과의 가교 역할을 아주 충실히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우리가 튼튼한 가지들을 뻗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에 사는 동포 청년들뿐만 아니라 국내 시청자들에게도 이런 노력들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구성적인 부분은 저도 조금 아쉬운데 그 안에 포함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그 동포 청년들이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좀 새로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프로그램 안에 녹여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고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도 막상 한국에 와서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소외감을 느꼈다는 청년들의 인터뷰가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고려인이라는 단체들은 한국인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더 많아요. 거기에서도 고려인에 대해서 사실 차별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자기가 도대체 어디 나라 사람인가 그런 정체성 문제가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말이 이 오케이 프렌즈 봉사단이 왜 그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감탄했던 부분은 정체성의 혼란을 오히려 자신만의 강점으로 승화시키려는 긍정적인 자세와 지금 미래지향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이 어쩜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감탄하는 동시에 또 뭉클하기도 했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다큐 마지막에서 그 최 빅토리아 씨가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 세계관이 훨씬 더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였다고 생각해요.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세계 한인을 이야기할 때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민족의 문화적 동질성과 함께 또 그들이 이제 성장한 나라에서 갖게 된 어떤 그들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 이야기를 그 다양성을 같이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BTS의 소우주를 불렀을 때 우리가 한국어를 완벽하게 소화해서 하겠다가 아니라 5개 국어로 이걸 불렀어요. 오케이 프렌즈라는 모임 안에서 이제 한인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모이지만은 한인이라는 거는 이들 교차할 수 있는 하나의 접점인 거고 다만 그 접점을 가지고서 각각의 이제 그 정체성과 문화적인 어떤 맥락들을 다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옳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MBC 다큐 프라임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곳의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